이 강의를 계기로 문학 청년의 길을 걸으며 모든 고전을 섭렵해보겠다는 마음도 전혀 들지 않았고요. 대신 뜻밖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책에 대한 두려움을 한꺼풀 벗겨내게 된 것이죠. 정말이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책을 봐도 큰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600페이지가 훌쩍 넘는 두꺼운 책을 만나도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의 로컬 문학이라고 해도 저는 태어납니다. 제 아무리 어려워도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만큼 어려울까 하는 마음이 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의 소득은 책을 읽는 습관이었습니다. 강의에서는 2주마다 한 권의 책을 다뤘는데요. 사실상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연관된 책들도 봐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서너 권의 책을 2주 안에 읽어내야 했죠. 말이 2주지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늘 지정된 책만 완독하고 나머지 책들은 부분만 발췌해서 읽거나 대충 훑어보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패턴이 몸에 익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이후로도 늘 2주 텀에 맞춰 책을 읽게 된 것이죠. 2주 동안 읽을 책을 고르고 2주가 지나면 다음 2주간 읽을 책을 다시 고르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학생 신분이다 보니 대개는 책을 빌려서 읽었는데 도서관 대출 기간이 대부분 2주인 것도 이 습관을 붙이기에 알맞았습니다. 빌린 책들을 반납하며 새로 읽을 책들을 다시 고르면 되니까요. 습관의 재발견, 선배의 질문 덕분에 한동안 묻어둔 기억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책을 가장 많이 열심히 읽던 시절의 그 기억 말이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독서 습관을 회복해야 할지 막막했던 제게 아주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그래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자. 그 수업을 한 번 더 수강한다는 마음으로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우선 2주를 기점으로 읽고 싶은 책을 골랐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일단 한 권씩만 정했고요. 혹시라도 2주 안에 다 읽지 못하면 쿨하게 다른 책으로 갈아탔습니다. 다 못 읽은 책은 한동안 다시 리스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그 시간을 못 맞추면 그냥 지나쳐 가게끔 한 것이죠. 대신 또 새로운 책을 고를 기대감에 들떴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2주는 빨리 돌아옵니다. 내가 출근하면 책도 같이 출근합니다. 읽을 책을 주로 회사의 책상에 두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시라도 짬을 내어 읽는 게 더 효과적이었거든요. 퇴근 후 시간이 좀 여유롭겠다 싶으면 다시 집으로 가져와 조금 더 읽고 다음날 또 회사에 갖다 두기를 반복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으니 막힌 생각을 환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분량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책이 눈에 보이는 곳에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으니 이유 모를 조급함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읽으면 되고 혹시라도 다 읽지 못하면 다음 인연을 기억하면 되니까요. 이 책이 메인이고 저 책들은 사이드 메뉴입니다. 독서 습관이 서서히 회복된다고 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우선 2주 안에 주력해서 읽을 책 한 권을 고르고 나머지는 가벼운 내용이나 분량이 적은 책들을 골랐습니다. 음식을 먹을 땐 구성을 잘 맞춰야 맛있게 먹고 잘 소화할 수 있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인 거죠. 메인으로 선정된 책을 읽다가 조금 지친다 싶으면 잠시 다른 책으로 옮겨가 다른 분위기를 느끼다 돌아옵니다. 예상보다 메인 책을 빨리 읽게 되면 느긋하게 나머지 책들을 읽을 수도 있죠.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으면 비슷한 주제나 연관성이 있는 책들을 묶어 그렇게 2주간의 읽을 거리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책을 고르는 시점을 격주 수요일로 선택했는데요. 왠지 월요일은 다른 할 일도 많아 부담감이 클 것 같고 주말은 약속이나 여행 등으로 혹여 책을 고르는 게 소홀해질까 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주의 중심인 수요일이 제겐 가장 알맞았거든요. 6개월의 생이별. 앞서 말했듯 다 읽지 못한 책은 한동안 리스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저는 그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정했습니다. 다 못 읽은 책을 다시 리스트에 옮겨봤자 또 실패할 확률이 크거든요. 그럴 땐 시간이 약입니다. 한동안 거리를 두고 있다가 다시 손에 쥐는 거죠. 그동안 다른 책을 읽으며 그 책에 대한 준비운동을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시간이 흐른 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자라 이제는 책을 받아들일 자세가 갖춰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실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만나는 모든 것은 그만의 새로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안 좋은 기억을 잊기엔 충분하고 또 모든 걸 까마득히 지우기엔 이른 시간이니까요. 어려워서 지루해서 공감이 안 돼서 바빠서 눈이 아파서 책을 읽을 기분이 아니어서 어떤 이유여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말자고요. 우린 6개월 뒤에 또 만날 거니까요.
습관의 회복, 마음 같아선 기적처럼 독서 습관이 부활했다라고 쓰고 싶지만 역시나 인생은 실전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한동안 겨우 붙인 습관이 뒤엉키고 다시 정신을 차리다 또 무너지고를 반복했거든요. 한 1년간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여전히 책을 열심히 잘 읽고 싶은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방황은 했어도 언젠가 집으로 돌아가야 할 걸 알았다는 어느 가출 청소년의 인터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이라도 다시 책 읽는 습관을 길들이지 않으면 저에게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사라지고 직장인이란 타이틀만 남을 것 같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앞서 소개한 저의 습관들과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를 다닌 지 꼬박 9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니 아마 제 책 리스트 조합도 200번 정도 바뀌었겠군요. 지루한 반복처럼 보여도 2주마다 새로운 책을 고르는 건 일상 속에서도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작게는 내가 2주간 관심 가질 분야를 선택해 보는 것이고 크게는 내가 앞으로 2주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거든요. 그 책의 제목만 모아서 훑어봐도 2주 전에 나와 2주 후에 내가 보일 겁니다.